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략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제갈량. 그는 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전쟁터로 향했을까요? 그의 마지막 결단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 위대한 지혜의 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승패로 기록된 전투의 이야기가 아닌 한 시대의 무게를 짊어진 한 인간의 고뇌와 필연적인 비극 속에서 그가 내린 결단의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그 순간까지 그의 지략과 충정이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메시지를 남겼는지 함께 느껴보시죠. 가장 먼저 끝나지 않는 꿈, 마지막 북벌의 서막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때는 서기 234년, 촉한의 수도 성도는 고요했지만 제갈량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타는 염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유선을 보필하며 홀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지 10여 년, 그 세월 동안 촉한은 끊임없이 북방의 위나라를 향해 칼을 겨누었죠. 하지만 좁고 험준한 산악 지형에 둘러싸인 촉은 인구도 적고 물자도 부족하여 늘 국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매번 북벌에 나설 때마다 보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이 나라의 광활한 평야와 막강한 국력 앞에 번번이 좌절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북벌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망이 아니었죠.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유비와의 약속이자 이 나라에 맞서 촉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숙명적인 책무였으니까요. 그의 어깨에는 이제가 20을 넘긴 황제 유성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를 따르는 촉한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고스란히 얹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마지막 북벌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도박임을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234년 봄, 제갈량은 다시 한번 대군을 이끌고 북벌의 길에 올랐습니다. 비좁고 험준한 촉의 산악 지형을 지나 이 나라의 심장부로 향하는 그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출정식에서 군사들을 독려하는 그의 얼굴에는 피할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겠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막루에 올라 멀리 위나라의 광활한 평야를 응시하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의 쓸쓸한 그림자 같았죠. 그의 발걸음은 마치 운명과의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듯 비장했습니다. 촉한의 미래는 이제 오직 이 마지막 북벌에 달려 있었고 제갈량은 그 운명의 짐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비에게 맹세했던 충정, 그리고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뜨거운 염원이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숙명적인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말까요? 그의 마지막 북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도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촉군의 발걸음이 위나라의 심장부로 향하려 할수록 그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았으니 바로 오장원의 광활한 평야였죠. 이곳에서 그는 또 다른 천재, 이 나라의 대장 사마위와 피할 수 없는 지혜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양측은 서로를 마주하며 팽팽한 대치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사마위는 제갈량의 명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모하게 맞설 경우 어떤 참패를 당할지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는 방어에만 전념하며 지구전을 펼쳤죠. 이군은 굳건히 진지를 지키며 촉군이 지쳐 쓰러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반면 촉군은 촉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넘어 먼 길을 행군해온 터라 보급 문제는 늘 발목을 잡는 숙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병참을 나르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촉군의 보급로는 너무나 길고 험난했습니다. 식량과 물자를 전선까지 운반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전쟁만큼이나 고된 일이었죠. 제갈량은 이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속전속결을 원했지만 사마위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망원경으로 촉군 진영을 꼼꼼히 관찰하며 사마위는 제갈량의 조바심을 읽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갈량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사마이를 도발하기 위해 파격적인 계책까지 내놓았죠. 여인의 옷을 비단 상자에 담아 사마이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는 싸우지 않고 버티는 장수는 여인과 다를 바 없다는 모욕적인 메시지였을 텐데요. 하지만 사마이는 이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옷을 태연히 입어 보이며 제갈량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났구나 하며 촉군의 절박함을 비웃었을 뿐이죠. 이런 치열한 심리전 속에서 제갈량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랜 북벌과 국정 운영으로 지쳐 있었죠. 잦은 기침과 야위어가는 몸은 그가 더 이상 예전의 철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야전 침상에 누워 기침을 하면서도 그의 손에는 늘 지도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전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병상에서도 병사들에게 전략을 지시하고 촉한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을 겁니다. 밤늦도록 불타는 촛불 아래 병법서를 읽고 또 읽던 제갈량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어 마지막 지략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조국 촉한을 위해 유비에게 맹세했던 한나라 부흥의 꿈을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그의 절박함은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북두칠성의 제사를 지내며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려 했다고 합니다. 칠성등을 밝혀 수명을 연장하려 했던 간절한 의식이었죠. 어쩌면 그는 이 기나긴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할 거라는 슬픈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제갈량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려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다하는 순간까지 조국에 대한 헌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쳐가는 거인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처럼 그는 운명과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마지막 한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제갈량은 이 숙명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쓸쓸히 무릎을 꿇고 말았을까요? 그의 마지막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운명과의 처절한 사투, 그 끝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지쳐가는 거인은 숙명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의 의지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갈량의 마지막 순간이 보여주고야 맙니다. 결국 오장원의 차가운 들판에서 운명의 시간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북두칠성의 수명을 빌었던 간절한 기도는 어쩌면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일까요? 병만은 그의 강철 같던 의지를 꺾고 마침내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깊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54, 촉한의 마지막 희망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지략가는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퇴장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물의 임종을 넘어 삼국 시대 전체의 흐름을 뒤바꿀 거대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조국 촉한을 잊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제갈량은 흐트러짐 없는 지략으로 촉한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전략을 지시했죠. 후임에게 국가의 중대한 책무를 맡기고 전군에 비밀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는 순간 이 나라의 맹렬한 추격이 이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죽음 이후의 상황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했던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그의 천재적인 지략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며 마지막까지 조국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제갈량의 유언과 치밀한 계획에 따라 촉한의 군사들은 슬픔을 애써 감추며 흔들리는 깃발 아래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오장원을 떠났습니다. 대도독의 죽음을 알릴 새도 없이 병사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치 죽은 제갈량이 산자들을 이끄는 듯한 기묘한 행군을 이어갔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스승을 잃은 비통함과 동시에 마지막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는 비장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위나라의 사마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촉군 진영에서 제갈량의 빈 수레를 발견하고 그의 죽음을 확신했지만 여전히 이것마저 제갈량의 계략일까 의심하며 추격을 주저하고 망설였죠. 오만했던 사마이조차 죽은 제갈량의 지략 앞에 한수 접고 들어간 셈입니다. 이때 사마이가 내뱉은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제갈량이 산중달을 쫓아냈다. 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상징적인 역사의 장면일까요? 그의 죽음조차 위나라의 대장군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제갈량의 죽음은 단지 한 인물의 퇴장을 넘어 삼국시대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촉하는 비록 마지막 희망을 잃었지만 그의 이름 석자는 충정의 상징으로 지혜의 표상으로 영원히 역사에 아로새겨졌습니다. 비록 북벌의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삶 자체는 후대에 전해질 거대한 메시지가 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죠. 그의 마지막 순간은 비록 숙명적인 비극으로 막을 내렸지만 제갈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는 마지막 숨결까지 조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한 인간이 짊어진 시대의 무게와 필연적 비극 속에서 그가 내린 결단의 순간들이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연민과 함께 한 인간의 위대함과 비극적 숭고함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제갈량의 마지막 전투는 단순히 패배로 기록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운명과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책무를 다하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이자 감히 꺾이지 않는 위대한 도전이었죠. 우리는 그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며 진정한 리더십과 헌신의 의미, 그리고 삶의 유한성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장원의 싸움은 비록 촉한의 패배로 기록되었지만 제갈량의 지혜와 충정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쓰러졌지만 그의 정신과 유산은 영원히 살아남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진정한 리더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유한함 속에서 어떤 자세로 자신의 책무에 임해야 할까요? 제갈량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제갈량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삼국지는 과연 어떤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그의 부재가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또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흥미진진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